맹수들의 왕이자 자연의 왕으로 군림하는 사자가 지금 잠들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날카로운 사자의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는 508,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싸우다가 눈매에 상처를 입은 듯한 생김새를 갖고 있는 5008.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위길, 흙길 달리려고 한다면 지프 랭글러 같은 차들 필수입니다. 그런데 오토 캠핑장 다 좋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본격적인 사륜구동 필요 없다 이겁니다. 508, 5008 둘 다 어느 정도 캠핑용으로 타기에 리즈너블한 모델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얼마 전 출시한, 올해 출시한 모델이죠. 508 볼게요. 508에서 인상적인 점 딱 한 가지 꼽으라면은 바로 이 사자의 송곳니의 디테일을 살린 주간주행 등, 방향지시 등 턴 시그널 역할까지 지금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 LED 테크놀로지가 들어갔다.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마치 다른 맹수 라이벌에게 발톱으로 눈매에 상처가 난 듯한 느낌이 나고 있죠. 거친 상처를 사이에 두고 전조등 역시 LED 들어가고, 상단에는 주간주행 등 그 위로 깜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릴은 이제 신형 푸조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크롬 장식들이 점점이 박힌 모습 지금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8의 경우는 이 본인 후드 살짝 앞쪽에 508이라고 해서 이름을 따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5008의 그릴 역시 신형 푸조 모델들에서 보여지고 있는 크롬 장식 들어가면서 가운데에는 푸조의 엠블럼, 508과는 달리 모델명 따로 적혀져 있지 않고 여기에 푸조라고 브랜드명을 박아놓은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푸조 엠블럼이 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달리면 달릴 수 있나? 오로샥 하니까 왠지 뭔가 비슷할 것 같은데, 508은 세단을 베이스로 한 외관, 5008은 SUV만큼 옆모습에서 확연하게 그 차이가 납니다. 딱 가슴팍까지 오는 높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저 지상고 역시 한 뼘이 채 되지 않습니다. 5008은 SUV예요. 그래서 높이가 지금 제 턱끝까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저 지상고는 아까 508과는 달리 한 뼘을 지금 넘어요. 지금 휠 사이즈는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508 GT 라인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휠의 경우 건메탈 블랙으로 지금 도색한 18인치 휠 들어가고, 5008 GT 최상위 트림에는 기본적으로 18인치 알로이 휠 넣고 있어요. 508 GT 라인의 경우는 편평비가 45, 5008 GT 기본 들어가는 것은 55 사이즈로 좀 더 두툼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508은 컨버스 단화를 신었다면은 5008은 에어조던 넣어서 좀 더 쿠션을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008의 뒷모습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테일램프의 디테일, 사자의 발톱 디테일을 살렸다고 하고 있죠. 살짝 아쉬운 점은 푸조의 플래그십 SUV를 담당하는 만큼 덩치가 굉장한데 방향지시등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제 엄지손가락 사이즈만 해요. LED도 아니고 벌브 타입을 넣었다는 것은 살짝 사자 치고는 메가리가 없는 모습이다. 뒷모습에서 또 놓치면 안 될 게 지금 머플러 팁이죠. 양쪽에 있어서 멋스러운데 실제로 배기구는 저쪽만 취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겨울철에 보면 다 뽀록 납니다. 다음 508의 뒷모습, 마찬가지의 컨셉이에요. 508에도 역시 사자의 발톱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끄부끄할 때 나오는 그 홍조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뒤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귀엽습니다. 왜까지? 턴 시그널 라이트의 경우는 아까 5008의 경우와는 달리 LED 타입 취하면서 길쭉하게 넣고 있어서 확실하게 나의 나오고자 하는 방향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배기구를 이렇게 오픈시킴으로써 좀 더 멋스럽고 역동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508의 핸들, 5008의 핸들 똑같죠? 508에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5008에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똑같죠? 508에 8단 자동 변속기, 5008에 8단 자동 변속기 똑같죠? 그런데 다 같진 않아요. 508과 5008 말씀드렸듯이 세단형 외관, SUV 그 포지션 차이가 있는 만큼 실내에서도 차이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장식하고 있는 이 재질, 508은 탄소 섬유, 5008은 세팅 직물의 고급스러운 소재, 섬유 들어갑니다. 그런데 508에 들어가는 이 탄소 섬유 가짜였어요. 실제로는 폴리우레탄인데, 그래서 누르면은 고무처럼 눌려요. 두 번째로 공조기와 센터 스크린의 위치가 다릅니다. 508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조기가 상단,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죠. 5008은 센터 스크린이 상단, 공조기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다른 점, 무선 충전 기능이 508은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랄까요? 약간 숨겨져 있는데 이색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괜찮다 보여지는데, 5008은 무선 충전 기능이 이 기어 셀렉터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의 이동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심심할 수 있어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5008이 좀 더 나은 구성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드라이브 모드의 채택 여부죠. 508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름에 따라서 스포츠 모드, 표준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등 드라이빙 모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5008은 지향하는 바가 SUV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립 컨트롤 버튼이 들어갑니다. 지형 조건에 따라서 홈로를 달릴 수 있게끔 세팅한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508의 뒷좌석 먼저 체크해 볼게요. 운전석은 177 제 기준에 맞춰서 지금 조정한 상태고, 주먹 1개 반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지금 레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먹 한 개 딱 들어가는데 약간 답답함이 느껴진다는 점이 2열의 단점. 가운데 보면은 센터 터널 지금 지나가면서 가운데 앉은 사람의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할 수 있겠다. 대신에 둘만 앉았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USB 전원 지금 2개가 마련되어 있어요. 대신에 에어컨은 조절하기 힘들고 바람만 나와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508의 뒷좌석 내용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바로 508 가보겠습니다. 5008 바로 넘어갔습니다. 운전석은 제 기준에 맞춰놓은 상태고 주먹이 지금 거의 3개, 레그룸 넉넉해요. 의자가 살짝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시트에는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5008의 뒷자리에는 508에는 없던 선스크린이 있습니다. 해 밝은 날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머리 공간, 헤드룸, 아까랑 실질적인 공간감 차이는 없고 오히려 508 SW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쾌적한 느낌은 5008이 좀 더 강하다. 기억하시죠? 아까 508 SW에는 가운데 센터 턴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불편했는데 제가 가운데 승객 입장이 되어 본다면 아까와 같은 불편함이 없어요. 여긴 지금 USB 공간이 없어요. USB 단자가 없이 지금 12V 시거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전원장치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신 에어컨의 경우에는 아까 508 SW에서는 방향만 조절할 수 있던 데 반해서 5008은 풍량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혜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008에는 좀 더 재미난 기능이 있는데, 매트를 걷어내면은 이거 뭐예요? 숨겨진 공간, 타이어 실란트랑 펑크 수리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요즘 다 부르면 되니까, 그래서 이 공간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508과 5008 세단형 외관 그리고 SUV, 단순히 스타일만 보고 사신 분들은 없어요. 이 적재 공간 체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8SW 2열을 접지 않았을 때 바로 이 트렁크의 용량은 530리터입니다. 그 외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스페어 타이어 마련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 튀어나온 턱이 있어서 약간 불편할 수는 있겠어요. 적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러기지 스크린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싣다 보면 의외로 짐이 많아서 2열 공간까지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단순하게 레버를 제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더 실어야 돼? 왜 이렇게 꽉 껴 이거? 턱까지 걸리네. 여긴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네. 공간까지? 5008은 기본적으로 980리터 딱 맞는 높이의 물건을 옮겼을 때 5008은 방금 보셨듯이 거의 2뼘 가까이 여유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80리터의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2열 공간 젖히면 됩니다. 이렇게 2열 공간까지 다 젖히는 경우에는 1780리터, 이제는 거의 2배 가까이 수납 공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고요? 2열 공간까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보조석까지 완전 플랫하게 젖혀서 공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대가족 또는 대규모의 친구들과 이동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3열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탈부착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3열은 웬만하면 안 타는 게 좋겠다. 3열 시트의 탈부착은 이 노란색 레버 간단히 젖혀줌으로써 가능합니다. 오늘 만나본 508SW 그리고 5008 SUV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푸조하면 떠올리는 우려사항이 있죠. 바로 디젤과 그리고 푸조 공식 수입원의 AS 서비스. 가솔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디젤의 진동과 소음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직접 시승을 통해서 이러한 주행감이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체감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푸조 공식 수입원의 AS, 지금 3년차 푸조차를 타고 있는 자칭 푸조빠인 저로서는 푸조 공식 수입원에 대한 비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알려드립니다. 508은 온로드 주행까지 따지고 싶어하는 캠퍼분들, 그리고 5008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연 속에서의 캠핑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은 508SW GT라인 단일 트림 모델이 출고가 기준으로 5,131만원, 5008 SUV 2리터 들어간 GT 최상위 트림의 경우는 5,427만원. 두 모델의 실거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개차 검색하셔서 앱 다운로드 하시면 실거래가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지 내용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8과 5008 SUV, 여러분은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508 SW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얘도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개차 김민겸이었습니다.